반갑습니다. 물리학 강의를 맡은 박민규입니다. 자, 교재는 EBS에서 출간된 이 교재가 되겠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PT로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과정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의 이해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이름은 박민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학 개념 공식을 설명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물리를 공부해 보지 않았다, 물리를 공부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또한 나는 물리학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대학 물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찾아와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막바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을 대비해서 본 교재는 아주 상세하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대학 과정에서 대학 일반 물리학 혹은 대학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책들을 막바로 판독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내용을 몽땅 섭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물리가 어렵다 해서 포기한 학생들과 혹은 공부하지 않은 학생,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물리학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지 모르는 학생, 그런 학생들에게 물리학의 세계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리를 포기하는 학생, 마찬가지로 이 포기하는 학생들도 본 책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과 그리고 이과라 할지라도 나는 물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 물리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기본 내용을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학 개념 공식을 설명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총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설명이 필요 없이 막바로 일반 물리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진도를 나갈 때 여기서 필요한 과정, 얼마나 시간이 걸리며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면 수강 기간은 시간은 1일 3시간 내지 4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질문이 있을 때는 4시간까지 가고요. 질문이 없으면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4주 완성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50분 수업이고 10분 휴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재 안에 보시면은 맨 먼저 이론이 아주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예제를 통해서 공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다양한 예제가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다양한 예제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단원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복습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습 문제의 단계를 거치면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의 일반 물리학 수준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변형돼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충분한 옆에서 해설과 충분한 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로부터 수준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에서 배우는 토크, 강체, 그리고 반도체까지 제가 몽땅 기본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설명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교재만 진도를 빼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278페이지로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혼자서 책을 보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설명과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도가 나갈 수 있겠는데요. 진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벡터와 스칼라가 나오게 되는데 벡터와 스칼라부터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32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기본이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를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에 실리지 않는 수학은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도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린 내용들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중에서 물리를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거의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벡터와 스칼라, 이것은요 과학, 즉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감과 동시에 벡터 스칼라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와 스칼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맨 먼저 탕 튕겨 나와야 할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벡터에서는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방향이 나와준다면은 여기서의 목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모든 단원에는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목표만 이루어진다면 끝났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벡터에서 벡터라는 것은 방향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해서 상세한 설명은 교재를 보시고요. 자, 간단히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스칼라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물리량이다 하는데 참고 삼아, 진짜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벡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요것은 벡터의 시작점, 벡터의 방향, 요거의 크기를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벡터의 크기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인데 예를 들면은요 속도 하는 겁니다. 속도는 벡터다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논다 하게 되면은 방향이 없는 빠르기예요.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가자 하게 되면은 혹은 간다라고 했을 때 방향이 정해져 버리게 되는데 그때의 빠르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죠. 해서 이것은 이 속도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상대 속도, 가속도, 힘, 대표적으로 벡터에서 우리가 힘으로 사용하지요. 운동량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이제 힘으로부터 설명하게 되는데 질량 꼬박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벡터라고 표시하고 충격량은 힘 꼬박이 시간으로 표시하죠. 해서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벡터다라고 표시하고 또 그 중력장, 전류, 자기장, 전기장 등도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벡터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 물리에서는 방향이 제시된 어떤 물리량으로부터 표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벡터 개념 정도는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스칼라 나오게 되는데 이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시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하면 이건 방향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을 들고 북쪽으로 몇 센치 얘기 안 합니다. 혹은 서쪽으로 몇 센치 얘기 안 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표시했을 때 분필 5cm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길이만으로 끝나는 물리량,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예제들 진도를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전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요, 시간, 질량, 길이, 저항, 에너지, 일률, 반발계수, 관성 모멘트, 각종 상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모두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스칼라는 나중에 진행해 가면서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지 진도를 나가면서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사용하는 것이
특히 물리에서는요, 무게 중심이 참 중요한 개념을 잡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무게 중심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텐데 일반 물리학 들어가게 되면 무게 중심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무게 중심이 토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게 중심을 표시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직교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XY 좌표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제가 부끄러워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좌표가 위쪽을 Y라 그러고 가로축을 X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이것은 X, Y라고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X고 뒷부분이 Y로 표시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내용을 설명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무게 중심을 나타내어 봐라. XY 좌표로 나타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임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분에다가 X, 뒤에다가 Y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Y고 이것을 X라고 했을 때 한 칸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요 벡터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0,3 하겠습니다. 왜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Y가 3이다. 뒤에가 Y가 되겠습니다. X 승부는 이 원점으로부터 0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을 표시하게 되면은요, X 승분이 하나, 둘, 셋, 넷이기 때문에 4, Y 승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벡터로 표시해봐라 하게 되면 이렇게 꺼주면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합 벡터가 되게 될 텐데 합 벡터를 간단히 표시해 보십시오 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X 승분은 X 승분대로 Y 승분은 Y 승분대로 뭐 거의 옛날에 했던 공부를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간단히 봐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4,3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행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좌표를 줬을 때 실제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즉 빗변 C라는 것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5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갈로를 쓰지 않았습니다.